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2012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36번서부터 4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36번 솔로 모형입니다. 솔로 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 1인당으로 바꿔줬네요. 네, 이렇게 루트 속에 있군요. 저축률은 0.12라고 해야 되겠네. 0.12, 12%. 인구 증가율은 1%. 이게 n이겠죠? n 0.01.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 요거 델타라고 할게요. 0.0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산출량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리 요 그림 먼저 잘 좀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자본, 1인당 소득 이렇게 됩니다. y는 저거 보시면 루트 속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인당 자본의 공급과 관련된 게 SFK 이렇게 되는 거죠. SFK 요거 S가 지금 얼마야? 0.12. 이게 루트 이렇게 있네. 0.12 루트 K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인당 소득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N 플러스 감가상각률 기술진보 같은 거는 없으니까 예,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N 플러스 감가상각률의 K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1인당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이고요. 여기 대응되는 요 Y값을 찾아내셔야죠. 그게 1인당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래서 1인당 균제 상태를 찾으려면 여기는 델타 K가 빵이 된다. 이걸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균제 상태 기억 한번 볼까요? 델타 K는 SFK 이렇게 있고 빼기 근데 요거 N 플러스 그리고 델타 K 요게 제로 요걸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SFK니까 0.12 루트 K 빼기 N입니다. N이 저기 보시면 0.01이지 델타가 0.02 0.01 더하기 0.02 K 요거를 푸셔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하면 0.0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곱하기 100 해서 따라서 12 루트 K 얘는 3 루트 3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로 해가지고 지우면 되겠고 3 얘가 4 그럼 K가 얼마면 될까요? K가? K가 16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1인당 균제 상태에서 K는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16 이렇게 되겠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1인당 소득은 여기다 16을 집어넣게 되니까 여기 4 이렇게 되겠죠. 뭐 기억 맞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에 니은 자본의 소득 분배율과 노동의 소득 분배율. 여러분 이게 생산함수가 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잖아. 원천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Y는 여기 보시면 L 2분의 1 K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을 다 L로 나눠줘서 1인당으로 바꿔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성상 얘가 뭐야? 노동 위에 붙어 있는 얘가 노동 탄력성이지. 노동 탄력성이자 노동의 생산량에 대한 노동의 탄력성 이걸 나타내고 이것뿐만 아니라 노동의 분배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또 노동의 분배율 전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잖아. 거기서 2분의 1 요거 되는 거니까 노동의 분배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야. 여기 보시면
요 K가 2분의 1이잖아요. 이건 역시 자본의 탄력성이고 자본 탄력성이고 자본의 분배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본의 분배율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래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각각의 분배율을 나타냅니다. 자, 두 개는 노동과 자본의 분배율은 2분의 1로 같다. 오케이, 맞습니다. 다음 균제 상태에서 환급률이 달성되고 있다. 이건 좀 봐야 돼. 여기 보시면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지만 환급률은 여기 생산함수에 요거 나타내는 접선의 기울기 이게 MPK잖아. MPK와 요거가 같아야 돼요. 요거. 지금 요거 다르잖아. 이거 제가 잘 대충 그렸는데 이렇게 된 거고 실제 해 보셔야 돼. 그래서 환급률이라는 것은 뭐가 환급률이야?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상태를 우리가 환급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MPK 얘가 이거 계산해야죠. MPK면 이거 2분의 1이 내려가고 여기다 정리할게요. 2분의 1이 내려가고 K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요거분의 요게 뭐랑 같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N 플러스 감가상각률 이렇게. 그래서 N 플러스 감가상각률 N이 얼마야? 0.01 더하기 0.02 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퍼센트지로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냥 3% 해서 뭐 구하는 걸로도 할 수 있겠지만 뭐 퍼센트지라기보다는 이제 0.0 이렇게 놓으면 아무튼 K와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36번 문제고요.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37번 A국은요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B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해. 이렇게 보시면 A국은 자본이 많이 있어요. 노동이 조금이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고 B국은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좀 부족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양국 간의 상품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되고 있는 가운데서 양 국가가 부분 특화를 하는 경우 핵쇼올린 정리와 사무엘슨 스톨펀 정리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은 여러분 핵쇼올린 정리는 자 지금 예를 들면 A국 같은 경우는 보면 노동이 풍부해요? 자본이 풍부해? 자본이 풍부하잖아. 자본이 풍부한 미국 이렇게 한번 볼게요. 풍부한 국가로 미국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재화가 있어. 재화. X제가 만약에 컴퓨터고요. X제가 컴퓨터고 Y제가 무슨 뭐 쌀이라고 합시다. 쌀. 자, 그러니까 자본이 풍부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컴퓨터를 수출할까요? 쌀을 수출할까요? 그치, 자본이 풍부한 미국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수출하게 되고 쌀을 수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A 국가는 자본이 풍부하니까 이 국가에 X제를 수출하고 그리고 Y제를 수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B국이 뭐 어느 나라라 할까? B국은 이제 뭐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할까요? 쌀을 많이 생산하는. 그래서 노동이 풍부한 나라로 노동이 풍부한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쌉니다. 말레이시아 말레라고 쓸게요. 이거는 저기 나와 있는 Y제가 쌀이면 쌀을 수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 한번 볼게요. 두 나라의 자본 가격은 여러분 원래는 여기 보시면 교역 전에는 A 국가는 자본이 풍부하잖아. 그래서 이 A 국가는 자본이 풍부해서 자본의 가격이 싸고 노동의 가격이 비싸요. B 국가는 노동의 가격이 싸. 왜냐면 노동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핵쇼올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풍부한 재화를 수출하게 되면 이게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가 돼서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자본의 가격은 같아진다. 이게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 맞아요. 니은은 B국은 자본가의 실제 소득이 지금 자본가의 실제 소득이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니까 자본의 실제 소득은 떨어지고요. 여기는 얘가 노동자의 임금이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국의 자본가의 실제 소득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B국가는 자본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자본이 조금 있어가지고 자본가가 많은 이득을 실제 소득을 얻고 있는데 이게 교육을 하다 보면 요소 가격이 같아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디귿 A국의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A국은 어떻게 돼? 이거 W가 감소하게 되고 B국의 노동자의 실질 소득은 증가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디귿이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다음 38번 풀어볼까요? 네. 38번은요. 국내 물가가 4% 상승하고 외국 물가가 6% 상승했으며 명목 환율이 10% 하락한 경우에 실질 환율은 얼마나 하락하겠니? 얼마나 하락하겠니라고 했네요. 하락할 걸 예상했는데 자,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의 관계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환율 그리고 P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여기 퍼센트 상승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변화율로 나타내 줄게요. 변화율로 나타내면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요걸로 쓸게요. 실질 환율입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입실론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문자로 쓸게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입니다. 명목 환율의 증가율 더하기 해외 물가 상승률 빼기 국내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국내 물가가 여기 보시면 4% 상승했고 해외 물가가 6% 상승했습니다. 자, 국내 물가가 이거야. 이게 foreign 해가지고 해외 물가라고 보시면 돼. 자, 해외 물가는 6% 상승했고요. 국내 물가는 어떻게? 4% 상승했죠. 됐죠? 네. 그 다음에 명목 환율은 10% 하락했습니다. 얘가 10% 하락했네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락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여기 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8%가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 환율은 얼마나 하락하겠습니까? 예, 그 8%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뭐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구매력 평가설과 관련된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9번 문제입니다. 국제거래 관련해서 국제 관련된 국제 수지를 어떻게 표로 이렇게 나타내는가 이건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입했어요. 이건 자본수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경상수지, 자본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본수지 매입했으니까 개선 이렇게 증가 이렇게 해야죠. 자본수지 증가. 자, 우리나라에 해외 유학 우리나라 학생이 해외 유학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 해외에 교육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경상수지에 관련된 거죠. 경상수지에 관련해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해외 유학을 증가했으니까 악화되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뭐 투자한 거죠. 자본수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특허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얘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서비스를 받은 거니까 이게 경상수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인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해서 돈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간 거니까 경상수지 감소 악화라고 쓰죠. 악화됐다. 여기는 이제 흑자가 증가한 거니까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 개방경제에서 국민소득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국민소득이 자,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 이걸 압소션이라고 합니다. A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C, I, G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사실 Y는 C, I, G 여기 개방경제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출과 수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쓸까요? 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직접 뭐 부등호로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가 만약에 80이라 할게. 80. 국민소득이 100이라고 합시다. 얘가 10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면 국민소득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보다 큰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순수출은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지, 플러스. 특히 얼마? 20만큼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양이 된다.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도 오케이 됩니다. 기억 맞아요. 기억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다음 니은. 자, 민간 투자가 민간 저축보다 큰 경우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다. 민간 투자입니다. 여러분 니은 어떻게 쓰면 돼? 니은은 요거 Y는 CIG 요거를요. 순수출 남기고 넘길게. Y 마이너스 T 마이너스 C 이게 민간의 저축입니다. 네. 그리고 빼기 그 다음에 여기 I 쓰고 다음에 정부 저축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해. 그래서 T 마이너스 G 얘는 그러니까 T를 한번 빼주고 T를 다시 넣어줬습니다.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됐죠. 자, 요거 식을 볼게. 얘가 뭐라고? 얘는 정부 저축입니다. 정부의 저축. 얘가 민간 저축이라고 하죠. 프라이빗한 민간 저축. 자, 그래서 요거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민간 저축. 요거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식이. 네, 뭐 복잡해 보이지만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왼쪽 오른쪽 보내서 연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T-G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여기 나와 있는 X-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민간의 투자가 민간의 저축보다 큰 경우 민간의 투자가 민간 저축보다 큰 경우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거 뭐 마이너스 10이라고 할게요. 그럼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 된다? 아니요, 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니면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은 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20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치,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0인데 얘가 플러스 20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30이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렇게 될지라도 순수출은 반드시 양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다음 띠은 정부의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큰 경우 이게 정부의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큰 경우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자, 플러스가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출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지라도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자, 다시 디귿은 뭐냐면 얘가 정부의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크니까 플러스 30이라 할게.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있으면 얘가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50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같이 30인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지는 어떻게 될지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기억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2년도 간평사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출제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